네, 공부리치의 서양 미술사 The Real of Beauty입니다.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자, 아름다움의 세계에서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의 조각입니다. 공부리치가 얘기하는 여기서는 The Real of Beauty, 아름다움의 세계. 네, 요거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의 조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콤브리츠 서양예술사에서는 사장에서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클래식에 대한 시기는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묘사의 정밀성을 비율적 숙련으로 성취한 것과 인체 묘사의 자연스러움을 위한 몇 가지 기법을 터득했던 위대한 각성의 시대였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위대한 각성. 자, 헬레니즘 시기에는 그리스의 세계관이 에게해에만 갇혀 있죠. 에게해라는 에게해 지역에만 갇혀 있지 않고 동방의 아나톨리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들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의 지역, 폴리스라는 그 지역입니다. 강성함을 가시하는 것을 벗어나서 인간이 가진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화 속에서 이야기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육체와 영혼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움과 운동성, 원반 던지기라든지 이런 운동성에 대한 부분을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조각은 자, 그리스하고 이제 조각을 비교했을 때 이집트 조각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스 조각은 이집트 조각의 경직된 표현을 여기는 이집트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것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극복을 해서 콘트라포스트, 콘트라포스토라는 것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상하반신의 구성의 가능성을 열었다. 자연스럽게 했다. 경직되어 있고 이거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하반신에 대한 구성의 자연 가능성을 열었고, 다만 자유를 얻는 다른 신체의 부위의 처리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데, 그 다양한 포즈의 연출에 따라서 구조적 취약성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양한 신체를 이제 연출을 하면서 구조적으로는 좀 취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왜냐? 다양한 신체를 표현했기 때문에 수족의 취약성이 생겼다. 자, 그리고 이제 기원전 130년부터 100년경에 이뤄서는 밀로의 비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는 두 팔이 없습니다. 밀로의 비너스라는 작품은 밀로의 비너스 두 팔이 없습니다. 뭐 상상을 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두 팔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굉장히 S자로 자연스러운 조각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은 팔이 없는 그녀보다 우리에게 더욱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들에게 두 팔의 처리는 구조적의 취약함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위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준 겁니다. 이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팔을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비너스의 모습은 상반신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각 부위 사이의 비례의 적절함을 과시한다. 자, 각 적절함을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신은 주름이 흘러내리고 하반신 주름이 흘러내리고 옷을 가려서 전체적인 상하반신의 비례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옷의 흐름과 주름은 콘트라포스터를 통해서 틀어진 중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력이 몸에 따라서 흐르는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게 됐다.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 그래서 위에 이 상황에서 사실은 어, 또 우리가 이제 승리의 여신도 있고 비슷한 형태로 그다음에 사모트라케의 니케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사실은 이 승리의 여신도 엄청난 운동감을 보여줍니다. 운동감. 사모트라케 니케아 같은 경우에도 잘린 팔이 돌진하는 그녀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제어하지 않는다. 자, 돌격적으로 나타냈다. 돌격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또 사모트라케 니케아 같은 경우에는 아, 부유한 듯한 승리의 여신을 날개와 다리의 부재로도 완벽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리스의 자, 밀로의 비너스, 승리의 여신, 사모트라케의 니케아, 칼리마코스의 니케아는 미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팔이 없죠. 팔이 없고
팔이 이제 부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뺀 거죠. 그래서 미완의 완성. 자, 미완의 완성. 완성인데 미완이래요. 완성인데 완성되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그리스의 조각들은 수많은 파손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리스 조각은 파손 시기. 그 가운데 벨베데레의 토르소는 미켈란젤로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리도, 자, 벨베, 토르소라고 있는데, 이거는 얼굴도 없고, 팔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켈란젤로에게 강력한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기없는 미켈란젤로의 고든에 생기없는 자신의 조각에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부과하는 방법을 이제 예전에 작품을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정답을 찾았다. 그래서 영혼을 그려내는 겁니다. 자, 이 어떤 미완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어떤 숙제를 풀어낸 겁니다. 여기서 영혼을 그려냈습니다. 아르카이의 미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웃는 동물이라는 것.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이라는 것을 착안했습니다. 근데 그리스의 조각이 동물의 단계에서 인간의 단계로 진화한 중요한 도약인데 단순히 10여 가지의 근육의 움직임으로 다양한 표정을 구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얼굴 근육은 크게는 80여 가지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얼굴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를 통해서 7천여 가지의 표정을 질 수 있다. 이 80여 가지가 7천 개의 표정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얼굴 표정의 미세한 묘사는 인간이 가진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어떤 표정에 어떤 감정을 대응시킬지는 인간이 가진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또 그 어떤 표정에 대한 어떤 감정을 대응시킬지는 복잡한 감정일수록 공감대를 얻어내기 힘들다. 복잡한 감정일수록 공감대를 얻어내기 힘들다라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복잡 단아한 감정일수록 인간이 처한 운명적 상황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라오콘의 군상이다. 자, 라오콘의 군상인데 자, 요 작품이 망실이 됐대요. 없어졌대요. 없어졌는데 1506년도에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 인근의 포도밭에서 발견됐대요. 발견됐대요. 1506년도에 발견됐대요. 그래서 안토니오 다 상글로는 미켈란젤로에게 감정을 부탁을 했고 고대 그리스 조각의 전문가인 그에 의해서 인증된 이 작품은 교황 율리오 2세에 의해서 바티칸에 소장이 되었다. 대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언급되는 내용이고
트로이는 자신의 성을 침입하려는 오디세우스의 지략에 그들이 남겨놓은 목마를 들리려고 하는 거고, 이를 알아차린 트로이의 신간 라오콘이 이를 발설하려고 했을 때 스파르타를 응원했던 포세이돈이 물뱀을 보내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이 이제 그려진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라오콘의 감정은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공동체 전체의 죽음, 도시의 멸망으로 이뤄지는 끔찍한 운명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동체 전체를 근심하는 위대하고 차분한 영혼이 드러난 것이 그의 얼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콘의 군상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라오콘의 군상을, 자, 라오콘의 군상을 다른 모든 업적들이 이외에도 대칭성과 다양성, 고요함과 운동성, 대립과 점층이 감상자에게 부분적으로는 감각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의 높은 격정 상태에서 편안한 감각을 인도하고 우아함과 아름다움, 아름다움으로 통과 격정의 현기증을 잠재운다. 자, 그래서 게테는 라오콘 군상이 표현적으로는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대칭성인 스면초리르는 완벽한 대칭을 통한 단순성을 뜻하는데, 라오콘 군상은 적절한 대칭성, 두 아들의 뒤틀린 라오콘을 중심에 두고 다양성을 취했다고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역동적인 인물의 육체는 고통과 격정에 몸부림치지만 그의 표정에 비치는 감정을 피하고자 하는 고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요하임 빈켈만은 이 작품을 통해서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을 그리스 걸작의 보편적 탁월함이라고 주장했고, 모든 격정 속에서는 위대하고 차분한 영혼을 드러내는 일이 가능하더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챕터 4의
아름다움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